안녕하세요. 쏙쏙이 선생님입니다. 요즘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분석까지 하느라고 무척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의고사 공부 외에도 기존에 하고 있던 이론 공부도 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시험 직전까지 이론 공부를 어떻게 회독을 했는지, 또 짧은 하루 동안 방대한 이론 공부의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꿀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9월부터 11월 시험 직전까지 제가 중점적으로 본 이론 공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해설서, 이론서, 기출분석이었습니다. 먼저 해설서는 회의실이라고도 하는데요.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가 해당이 되고요. 이론서는 강론과 개론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줄글로 된 이론서는 보지 않았었고요. 배지훈 선생님의 문풀 자료를 활용해서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분석은 연도별 기출분석과 영역별 기출분석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부가 9월, 10월, 11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9월의 일주일 공부입니다. 9월에는 평일에 이론 공부를 하고 주말에 1회분의 모의고사 공부를 했어요. 그럼 평일 중에 하루 공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전에는 3시간, 오후에는 6시간 공부를 했어요. 먼저 오전에는 일어나자마자 15분 정도 짧게 고시문 인출을 하고 논술과 해설서를 1시간 30분씩 공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이론서와 기출분석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3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책상을 준비했어요. 고시문과 논술을 쓰니까 1시간 30분이 되었네요. 이제 해설서를 볼 차례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해설서를 보는 속도가 많이 느렸어요. 책을 천천히 읽어보기도 하고 흰 종이를 옆에다 두고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써 내려가면서 글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익숙해지고 나서는 문제를 내보기도 했었는데요. 개정 누리과정의 교육 내용이 연령별로 구분되지 않고 제시된 이유가 무엇인가?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해자료와 실행자료의 사례 부분은 보지 않았고요. 이론이 나온 부분만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3권을 다 읽는데 9월에는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해설서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누적 공부 시간이 3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이론서 공부를 해야겠죠? 저는 줄글 읽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배지훈 선생님의 문풀 자료를 보면서 표로 정리된 형태로 이론 공부를 했어요. 책을 보면서 이해와 암기를 바로바로 확인했어요. 제목을 보고 손이나 종이로 내용을 가린 다음 바로 인출을 하면서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보는 속도가 느려서 언어교육의 경우에는 하루에 3분의 1 정도만 볼 수 있었는데요. 개론과 강론을 1회독 하는데 한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론서 공부를 3시간 하고 나니까 6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에는 영역별 기출분석만 보았어요. 이론서와 같은 범위를 공부했는데요. 언어교육 3분의 1이 나가면 영역별 기출분석의 3분의 1을 나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종이에 따로 답을 쓰진 않았었고요. 문제와 답, 지문 이 3가지를 뜯어보면서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론서와 같은 범위를 공부하니까 이 문제집을 전부 보는데 똑같이 한 달이 걸렸습니다. 기출분석까지 끝내고 나니 하루 공부 시간 9시간을 달성했습니다. 10월에는 모의고사를 2개 더 결제를 해서 평일에 매일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주말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래 평일에만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휴식하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언제부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었냐면 원서 접수가 기점이 되었습니다.
1일차에 접수를 완료하고 그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그 다음날 디데이 33일이 되었을 때부터 오프 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간에 휴식을 하는 날도 있기는 했습니다. 10월의 하루 공부 루틴은 실전 감각을 기르는 하루 루틴,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3시간 동안 모의고사를 풀고 오후에 1시간 동안 오답 분석을 마친 다음 점심을 먹고 나서 이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해설서는 1시간, 이론서와 기출분석은 합해서 5시간 정도를 보았어요. 11월에도 10월 하루 공부 방법과 똑같았어요.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론서와 기출분석을 보는 속도가 빨라져서 3일 동안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시험이 10일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해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분석까지 마치니까 공부 시간이 벌써 4시간이 되었네요. 1시간 동안 해설서를 보았고요. 이때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1시간 동안 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시험 직전에는 해설서 하루, 이해자료, 실행자료 하루 이렇게 이틀 동안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설서 1시간을 보고 나니까 누적 공부 시간이 5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에 개론과 강론을 한번 보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었는데요. 10월이 되니까 속도가 좀 빨라져서 2주일에 한 번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오답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두기도 했었고요. 아직도 인출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시험이 20일 정도 남았을 때 이 개론을 3일 만에 볼 수 있었어요. 강론은 아직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마지막 날에 볼 부분만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시험 10일 전이었는데요. 개론 하루, 강론 이틀 이렇게 3일 동안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출분석은 영역별과 더불어서 연도별을 보았어요. 연도별은 작년을 기준으로 최근 5개 학년도를 보았습니다. 연도별 기출분석은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어보았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적중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A형 하루, B형 하루 해서 총 10일이 걸렸고요. 기출분석의 내용도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루 공부 10시간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시험 직전 이론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